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에코델타 시티가 슬슬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불경기다, 이래서 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에코델타 시티가 이미 예정되었던, 도시공사에서 건설하기로 예정되었던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민간 분양이 있고, 민간 분양은 이제 땅을 사서 이제 민간 회사들이 하는 거고, 이 공공분양주택은 도시공사가, 부산도시공사가 땅을 갖고 있고, 단지 이제 그 시공사를 구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 경쟁을 이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되면 이제 그 구도 끝이 나는데, 그게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심을 끌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코델타 시티는 사실은 부산 지역에서 가장 새롭게 분양되는 지역이죠. 강서 쪽에 엄청나게 들어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걸 보면 대충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강서 일대는 사실은 명지 오션시티 개발을 시작으로 한 10년 전부터 개발됐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명지 국제 신도시 1, 2단계. 그 1단계, 2단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 그걸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러면 에코델타 시티, 이 순으로 이제 차례로 개발이 되는데, 여기 명지 오션시티나 명지 국제 신도시는 가덕신공항 쪽에 붙어 있죠. 남쪽에 있고, 에코델타 시티는 그 위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에코델타 시티도 이제 1, 2 해가지고, 2단계는 그 위에 이제 김해공항 옆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에코델타 시티는 부산시 도시공사죠. 부산시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부산도시공사가 이제 강서구, 이제 강동동, 명지, 대저 이동, 이런 이제 356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도시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굉장하죠. 그럼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이 총 33개 단지 2만 7천여 세대, 인구는 7만 6천 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이제 완공은 지금 2023년이라고 했지만은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고, 이 국내 처음 스마트 시티로 조성되는, 에코델타 시티죠. 인제만 명지 오션시티, 명지 신도시, 국제 신도시, 1, 2단계 다 합치면 한 19만 명이 살게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인데, 지금 한참 분양을 하고 있고, 또, 에코델타 시티는 분양을 해가 계속 완판이 됐죠. 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이 세물머리라는 곳입니다. 세물머리. 그러니까 세 건대의 물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게 평강천, 선악동강, 맥도강, 이 세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 세물머리라는데, 그게 이제 상업지구, 녹지, 공원, 경전철이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에코델타 시티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세물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나는 복잡한데 싫으면 변두로 좀 빠지고, 그 가운데가 좋아 이러면 세물머리 위치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에코델타 시티가 경쟁 구도를 이루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좀, 부동산 경기를 좀 되살리는 기분도 있고, 상당히 경쟁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나은 건데, 지금, 에코델타 시티의 11, 12, 24 블록을 이제 공모를 하는데, 아쉽게도 24블록은 경쟁 구도를 이룬 반면에 11블록은 대우건설, 12블록은 DLENC가 이제 혼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1블록, 그러고 12블록은 이제 재공모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공 하나를 가지고는 이제 공모가 안 되니까 재공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는데, 어쨌든 재공모를 해도 다시 한 개사밖에 응모를 안 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11블록을 지원한 대우건설 컨소시엄, 그 내용을 뜯어보면 대우건설은 거기서 48%의 지분을 갖고, 그다음에 한진중공업이 15%, 산미건설이 17%, 그 다음에 지원건설, 한창 ENC, 이런, 지방업체들이 또 10%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책상 이제, 1군
지역이 50%를 갖고 그 외에 컨소시엄을 하면 부산 지역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그 절반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지고 그렇게 나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종합건축사무소, 그 다음에 벡터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가 설계를 맡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이 DLNC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고 보니까 극동건설, 경동건설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종합건축사 사무소는 건은이네요. 건은. 그 ING 건축사 사무소 이 두 군데가 이제 설계를 맡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11블록은 이제 GS 건설이 참가를 검토했으나 최근에 이제 그 인천 금단 신도시 아파트 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때문에 지금 조금 모든 걸 스톱을 하고 있죠. 스톱을 하는 바람에 불참을 했습니다. 다시 참가를 하겠고, 그 다음에 12블록은 이제 DLNC하고, 극동건설이 이제 이게 경쟁 구도를 이뤘는데, DLNC가 극동건설을 컨소시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경쟁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4블록은, 금호건설 컨소시엄, 그 다음에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밌게 되었습니다. 24블록이 사실은 이제 두물머리 쪽으로 가까운 쪽이죠. 24블록 그 금호건설은 이제 부산에 있는 대승문, 그 다음에 수건종합건설, 가화건설, 다원앤컴퍼니로 이제 그 팀을 짰고, 한미 건축종합 건축사무소가 이제 설계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태영건설은 이제 동원개발, 유림ENC, 리즈건설, 이들과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토문 건축사 사무소 및 상지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하고 다시 이제 이 설계를 또 맡기는 팀을 짰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 부산도시공사는 경쟁이 이루어진 24블록은 6월 26일 사업자 신청 접수를 해가지고, 접수를 하고 11블록하고 12블록은 이번 주에 다시 재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1블록, 아까 말씀드린 12블록은 대항마가 없으니까 단독 평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1블록은 강서구 강동동 이런 부지 68,869평방미터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1,557가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용평수를 다 짓는 거죠. 복리부대 시설을 지하 1층, 지상 24층, 총 16개 동으로 짓는 것으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3,647억입니다. 47억이고, 12블록은 71,851평방미터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이것도 사실 국민 소형 평수죠. 공동주택 1,408가구. 그리고 부대 복리시설 등 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27층, 총 17개 동으로 세우는데 사업비가 3,302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코데타시티 24블록은 57,779평방미터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평수입니다. 적은 평수죠. 국민평형 이하. 공공주택 1,161가구를 지하 1층, 지상 17층, 총 17개 동으로 건립하는 겁니다. 민간 사업비는 2,62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얘는 이제 공동주택,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하는 거니까 큰 평수는 없고 작은 평수를 위주로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미 사실상 두 군데는 단독 응찰을 했고, 한 군데는 또 경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아마 이 택지는 분양이 될 것으로 봅니다. 택지가 분양이 되고 나면, 내년 10월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2028년도 3월에 이제 준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지금 새로 더 이제 택지를 더 만들어서 분양하는 거는 지난해 올 초에 이제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분양을 이제 내년에 이제 10월에 입주자 공고를 내고 하는데, 내년 10월까지는 좀 경기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죠. 두물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 위치가 좋은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응찰을 해봐도, 분양을 할 때 한번 하셔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